자, 과학기술의 활용 봅시다. 자,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 자, 감염병 진단. 자, 우리 많이 해봤죠. 그렇죠? 코로나 때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용을 해서, 그죠? 예, 바이러스를 검출해 봤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코에서 점액을 채취를 해서 코 상피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진짜 개 아프죠, 진짜. 독감은 더 아파요.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더라고. 나는 입으로 넣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해가지고 너무 깊게 집어넣어가지고. 감염병,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과 같은 병원체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뭐 감기, 독감, 결핵, 폐렴, 무좀. 여기서 보면은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결핵이나 폐렴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무좀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진균이에요. 곰팡이성 질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감염병 진단은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서 검체를 채취를 한 후에 검사를 통해서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해 주는 건데, 이 검체를 채취를 해서 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간이 키트라고 흔히 불렀던 게 바로 뭐예요? 신속항원 검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집에서 코 검체 채취해 가지고 그 검체 지시하게 누른 다음에 되면은 두 줄 나오면 뭐예요? 뭐 감염, 한 줄 나오면 비감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이러스를 구성을 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바이러스는요 밖에가 단백질 껍질이 있고요, 단백질의 껍질이 있고 이 안에 보면은 핵산이 있어요. DNA나 RNA 같은 핵산이 있는데, 요거를 검출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단백질의 껍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두 줄, 한 줄로 신속하게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유형의 단백질이 있으면은 꼭 이 병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감염됐다라고 확인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CR 검사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실시했던 검사에 해당이 되는데, PCR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증폭 검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기 안에 있는 핵산이 RNA라고 하는 핵산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특정 부분을 요만큼을 잘라서 이 부분을, 이게 너무 양이 적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복제를 하면 이 부분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고요. 이 복제된 부분하고 실제 바이러스의 누구하고요? 핵산, RNA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일치를 하면 뭐다? 감염이 됐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게 바로 PCR 검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려요. 왜? 계속해서 얘를 복제해서 농도를 늘려서 증폭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신 감염병 진단 기술은 나노바이오 센서라고 해가지고요, 바이오 센서에 나노 기술을 결합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킨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의 병원체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노 바이오 센서에다가 검체를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PCR 같은 게 아니라 딱 붙여서 반응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감염이 됐다, 병원체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정보학은 보통 이제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을 토대로 해서 신종 감염병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요 실제로 요새 병원의 진단에서도 사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주 특정적으로 딱 어떤 필름이나 사진을 보면은 어떤 질환일 거다라고에 대한 판단이 서는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경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매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보냐면은 이 수많은 어떤 특정 질환에 감염했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 CT 필름 또는 MRI 필름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 환자의 필름을 놓고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얘랑 일치되는 환자를 찾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이렇게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생물정보학이고 의료에서 진단을 받는데 상당히 유료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사용을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되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문 대조 해가지고 지문을 찾아내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대조를 해가지고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염병의 추적 관리, 우리는 이거를 많이 봤다란 말이에요. 그쵸? 즉 처음에 코로나에 감염됐었을 때 이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 확인을 해서 아주 초반에 그러니까 코로나 알파 변이가 처음에 감염됐었을 때는 치명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나에 대한 동선이 다 공개됐죠. 동선을 파악할 때는 보통 뭘 이용하냐면 보통 다 뭘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의 스마트 기기에서 GPS의 신호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또는 이 사람이 뭔가 생활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를 쓰든 아니면 뭔가 거래를 하든 CCTV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인 경로를 찾는 거죠. 특히나 이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위성장치 GPS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와이파이나 기지국에서 통신 신호가 잡힌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접촉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추적도 하고요. 감염병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확산을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치명률이 얼마고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요. 방역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면 치명률이 대단히 높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떤 특정 환자를 대한다든가 할 때 방역 로봇 요새 그 왜 원자로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로봇 같은 걸 이용을 한다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폭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 사회의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은 감염병 대유행은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또 어떻게 대유행을 할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그냥 흔한 계절 독감처럼 변해버렸지만 또 어떤 질병과 질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또 괴롭게 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기후도 변하고 에너지도 고갈되고 자연재해도 일어날 거고 물 부족도 일어나고 식량 부족, 초연결 사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그렇죠. 왜 여러분들 요새 어플리케이션 깔면 나의 무슨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내가 뭐 그 갤러리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개인 정보가 살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디 접속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남아요. 그걸 로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 생체 인증 기술. 생체 인증 기술은 요새 여러분들 핸드폰에 너무 많이 쓰죠. 얼굴 인식도 있고, 지문 인식도 있고, 홍채 인식도 있고, 그죠? 음성 인식도 있고, 많다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 인식은 가끔 화장 안 하면 인식 안 한다며? 쌩얼이면, 그 둘이 대단히 닮으면 인식 똑같이 해버린다면서요. 둘이. 그래서 배터리 기술, 지속 가능한 농업,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술, 뭐 나노 기술, 로봇공학 기술 등 대단히 여러 가지 기술이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기술들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IT 분야 중에서는 보안 파트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기술 사회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정보를 관심 있게 잘 많이 접속하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시간 인기 검색어도 빅데이터예요.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접속을 해서 어떤 정보에 접근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 어떤 특정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은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어떻게 돼요? 영상들을 계속 띄워주죠. 이런 것도 개인의 빅데이터란 말이에요. 여기는 즉 각종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는다. 이게 보통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고 있으면은 생체 데이터가 어때요? 나의 수면 패턴, 그 다음에는 운동하는 패턴, 그 다음에는 뭐 생활하는 패턴, 그 다음에 심박수,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미세먼지 측정기, 그래서 공기의 질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에 연결된 많은 장치가 정보들을 검색하고 생성하고 저장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 쌓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돼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계속해서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왜 광고 하나만 뭔가 쇼핑을 하려고 쳐다봐도 그 다음에 계속 유사 광고가 밑에서 계속 뜨잖아요. 그죠? 구글은 무서워요. 그래서 그지? 네.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및 처리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든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쓰는 SNS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먹통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생활이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뭐 금융, 교육, 쇼핑, 의료 이런 등의. 그래서 빅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더 빠른 이해랑 예측이 가능.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에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잘못 해석을 하거나 왜곡되거나 하면은 안 되고, 또 지나친 데이터 의존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이 과표집돼 버리면은 전체 여론이 아닌 특정 집단의 여론이 더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통해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기상 관측도 어떻게 돼요? 기상 위성하고 기상 관측 속에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과거와 현재와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더 정확한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고, 유전체나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유전자랑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전 질환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예측해서 체질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특정 질병에 어떤 약제가 잘 들었다. 그래서 이 약제가 포함되어 있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오류와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또는 원래는 내가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치료제가 아닌데 다른 치료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쌓아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더 정확하고 치료 목적에 부합한 약제들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정보학은 여러 분야에서 아마 각광받을 기술에 해당이 될 거예요. 결국에. 자, 135페이지 개념 속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에, 자, 뭐예요? 이 감염병이죠? 감염병은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 감염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이나 뭐를 이용해서 유전물질인 핵산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은 OX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실시간 생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량의 빅데이터를 뭐라고 불러줘요? 빅데이터라고 불러주죠. 그다음에 4번은 OX5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탄탄 답 맞춰보자. 자, 1번이 3, 2번에 4, 3번에 4, 4번에 5, 5번에 2, 6번에 4번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자, 1번은 1, 2번에 3, 3번에 4, 4번은 1번입니다. 질문? 따로 없으세요? 오케이. 자.